자, 이번에는 아까 행파처럼 이것도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고요. 에너지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밀도가 아니고 밀도니까,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질량이 M이라고 그러고, 자, 부피는 그 단면적이 A, 그 다음에 매질 요소의 길이가 dx.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음파가 공기를 통과한다면 공기층의 두께 dx.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거는 A가 진폭이 아니에요. A가 진폭이 아니고 단면적이에요. 한정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세세하게, 그러니까 일단 작은 조각부터 구하고 한 파장에 대해서 합한다 적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과정을 축약시켰어요. 자, 그래서 질량 M 대신에 로 ADX 대입하고 속도 대신에 이거 행속도인데, 그러니까 아유 행파라면 행속도지. 그러니까 이거 종파니까 그 변이 진폭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대입했죠. 그래서 변이 진폭이 아까 Smax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였는데 그걸 T에 대해 편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올 테고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아니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뭐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지는데 뭐 안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부호는 없어지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정리했고, 정리한 게 아니라 t 대신에 계산의 편의상 t 대신에 0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각 공식 써가지고 사인 제곱 k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kx. 그러면 이제 적분해 보면은 그간의 경험상 코사인 적분한 건 아마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분의 1로 a 오메가 제곱 s max의 제곱 람다. 아이고 복잡해라. 자, 이번에는 포텐셜 에너지. 이것도 진동하는 거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죠. 거듭 말하지만 여기서 K는 파수 K가 아니고 요거는 융수철 상수예요. 그래서 각증두수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니까 K는 M 오메가 제곱. 그 사실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M 대신에 로 ADX 대입했고 S는 변이진포. 자, 그래서 정리했고 그 다음 이제 반각 공식 쓰면은 코사인 제곱 K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KX. 적분하면 코사인 2KX 적분하는 것은 이제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같죠. 자, 그래서 둘을 합하면 총 에너지는 어, 2분의 1로 A 오메가 제곱 Smax의 제곱 람다. 그래서 에너지 전달률, 즉 일률은 주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기로 나눠줘가지고 그러면 T분의 람다가 파동의 속력 V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파하고 똑같아요. 행파일 때는 일률이 2분의 1 뮤 오메가 제곱 A 제곱, 근데 A가 아무튼 V A가 다르지. 그래서 이 진폭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폭 대신에 그 변이진폭 Smax가 쓰였고 변이진폭의 최대값. 그 다음에 뭐 각진동수는 똑같이 오메가 똑같이 쓰였고 파동의 속력 V도 똑같이 쓰였죠. 그러니까 같은 공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음파의 세기, intensity. 세기는 단위 면적당 일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구한 일률을 면적으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예, A가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변이 진폭 이용한 거고, 압력 진폭을 이용하면은, 예,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파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스피커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스피커 같은 게 있으면은,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파가 사방으로 전달되는데, 예, 그래서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R, 그러니까 그 커버해야 되는 그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제곱, R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면적이 점점 넓어지니까 단위 면적당 그 일률, 즉 인텐시티는 R제곱에 반비례하겠죠. 자, 너무, 너무 어렵죠. 너무 그냥 쏙쏙들이 쏙쏙 다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편하진 않겠지만 편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소리, 가청 음파라고 하는데,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을 수 있는 소리 색이 인텐시티가 한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제곱미터에서 한 1와트 퍼 제곱미터 정도까지 들을 수 있대요. 굉장히 폭이 넓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장 작은 거, 이걸 가청 한계라고 하고, 가청 한계 혹은 뭐 가청 문턱, 스레시홀드, 가청 문턱이라고 하고, 큰 소리를 고통 문턱이라고 불러요. 이거보다 더 크면은 예, 뭐 고막이 터진다든가 예,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I0로 쓰기도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두 한계에 해당되는 압력 진폭과 변이 진폭을 구하라는데, 어, 그럼 아까 음파의 색이 I가 압력 진폭으로 쓰면은 E 로브이분의 델타 P 맥스의 제곱이라고 있었어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델타 P 맥스는 루트 E 로브 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압력 진폭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변이 진폭 Smax는 델타 P 맥스 나누기 로 오메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 가청 문턱일 때하고 고통 문턱일 때, 아이 고통 문턱을 아이 얘네들 여기다 쓸 걸 그랬네. 가청 문턱과 고통 문턱일 때 각각 압력이 2.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파스칼, 상당히 작죠. 그 다음에 Smax가 1.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cm. 이 정도면 뭐시 거의 원자 크기네. 예, 엄청 작죠. 그래서 변이 진폭을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진폭이 작긴 하지만 그나마 이게 좀 그나마 낫죠. 고통 문턱일 때는 당연히 커지는데, 그래서 이제 몇 배 커지겠어? 10의 12승배. 그래서 2.87 곱하기 아니 10의 마이너스 12승배가 아니고
지금 루트 i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배. 그래서 28.7파스칼. 그 다음에 얘는 1.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미터가 되겠죠. 뭐 고통분턱이 되면 조금 좀 확실히 이제 그 큰 값이 되죠. 예. 뭐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공식들은 암기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전파원에서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소리의 색이 인텐시티가 줄어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9의 표면적이 4파의 R제곱이니까 반지름이 R인 9의 표면적이. 그래서 스피커 일률이 80.0W, 4파이 R이 3.빵빵미터.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0.707 와트 퍼 제곱미터. 상당히 3m 떨어졌는데, 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1점 빵빵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리는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거리 R은 루트 4파이 I분의 P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4파이 I가 1점 빵빵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압력이래. 일률이 80.0W.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거리가 2.52 곱하기 10의 4승미터. 헉! 25km? 그러니까 사람 귀가 그만큼 예민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배경소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25km 떨어지는 소리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와 같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세기가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로그 스케일로 이제 다루는데 그걸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데시벨.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가청 문턱이 1점 빵빵 곱하기 10-12성 와트 퍼 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이걸 I0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I0분의 I하고 이제 로그, 이 로그는 자연 로그 아니고 미치 10인 로그예요. 자, 그래서 고통 문턱의 경우 데시벨 구해보면은 120데시벨이 나오고요. 가청 문턱의 경우에는 0데시벨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청 문턱하고 고통 문턱하고 12승배가 나오는데 그거를 로그를 취해서 12배가 나오게 그렇게 바꿔놓은 거죠. 이러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많은 실수들을 해요. 예를 들어 문제 보면은 기계가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리의 세기가 있죠. 2.빵 곱하기 10-7승 와트 퍼 제곱미터. 이때 그럼 한 대에서 나오는 건 데시벨로 환산하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데시벨은 뭐 10로그 2.0 곱하기 10-7승 이거를 간신히 들을 수 있는 그 가청 문턱 1.0 곱하기 10-12승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53데시벨이 나와요. 자, 질문 B. 이번에는 기계가 2대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A에서 구한 것의 2배라고 하는데 틀렸어요. 이 로그 스케일을 잘못 이해한 거죠. 로그 스케일은. 거기가 2배가 아니고 로그 안에가 2배예요. 로그 안에가. 여기가 2배입니다. 여기가 2배. 자,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따라
따로 나눠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요게 아까 앞에서 구한 거고, 얘가 10 로그이가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대략 3dB 정도 나와요. 대략 3dB. 예, 그래서 50, 그래서 56dB이 돼요. 2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 2배, 로그 안에가 2배가 돼요. 데시벨 계산할 때. 예, 이런 게 좀 학생들 헷갈리게 하죠. 자, 어느덧 마지막 테마 도플러 효과가 나왔어요. 자, 도플러 효과는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길가에 서 있는데 어떤 음악이 나오는 자동차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면은 그 음이 평소에 듣는 음보다 높게 들리죠. 크게 들리는 거 말고 높은 음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그 차가 나로부터 멀어지면은 평소에 듣는 것보다 낮게 들리죠. 낮은 음으로. 작은 음 말고. 예. 그런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요. 물론 방금 얘기한 건 내가 멈춰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내가 움직여도 돼요. 그래서 관측자와 음원의 상대적 운동에 따라서 음파의 진동수가 변하는 현상. 그래서 가까워지면은 진동수가 높아지고 멀어지면은 진동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런가 보면은 우선 따로 떼가지고 자 음원이 정지해 있다고 합시다. 자 음원이 정지해 있고 내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급하면은 막 가만히 안 있고 자기가 뭐 물건을 받아야겠는데 급해. 그럼 빨리 앞으로 다가가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어, 파장은 일정한데 이제 그 파동의 속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동수가 증가해요. 자 이번엔 반대로 관측자가 멈춰 있고 음원이 다가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럼 이 경우에는 파동의 속력이 일정한데 자 파동의 속력이 일정한데 대신에 이 파장이 점점이 아니라 파장이 좀 짧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파장이 변해요.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뭐 얘는 가까워지는 경우니까 감소. 그래서 진동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까워지는 것과 멀어지는 것을 동시에 다 하면은 이제 이 공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관측되는 진동수 F'은 V-VS분의 V 플러스 VO 곱하기 원래 진동수 F. 자 여기서 V는 파동의 속력이고요. VS는 소스 음원의 속력이고 VO는 observer 관측자의 속력이에요. 그래서 가까워질 때는 양수로 처리하고 멀어질 때는 음수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할 수 있죠. 물론 VS나 VO가 0인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빼고 0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둘 다 가까워지면은 분모가 마이너스 분자가 플러스 그 다음에 음원이 가까워지면은 분모가 플러스 분자도 플러스 관측자가 아니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잖아. 자 관측자가 멀어지면은 분자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음원도 멀어지고 관측자도 멀어지고 그러면은 분모는 플러스 분자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뭔가 요약한 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가까워지고 둘 다 멀어지는 경우만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그렇죠. 하나는 가까워지고 하나는 멀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 경우가, VS하고 VO가 0이 아니라고 할 때. 그래서 이 도플러과는 문제를,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는데, 자, 라디오에서 이제 60.0Hz의 소리가 나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알람 같은 거죠. 시끄러워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진동수가 얼마네요. 자, 그러면, 어, 이 알람이 그 자연학화 운동을 하죠. 그럼 자연학화 운동 공식 중에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가속도, 지금 이 경우에는 중력가속도죠. 마이너스 치 곱하기 변이, 이 공식이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던졌으면은 속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절묘하게 수직 방향 속도는 없게 그렇지 않은 와중에도 수평으로 던졌나 봐요. 아니, 자는 와중에도 가만히 놨나 봐. 뭔가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가만히 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가만히 놨고, 지면에 떨어졌으니까 나중 y좌표가 빵이에요. 자, 그래서, 구해보면은, VYF는 루트, EGYI. 원래는 떨어지니까 엄밀히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속도예요, 속도. 속도.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이 G 대신에 9.80, YI 대신에 지금 15.0m.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마이너스 17.1 미터 퍼 세컨드. 근데 이게 소스죠. 그래서 그 음원의 속력은 저거의 절대값. 그래서 17.1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고요. 음원의 속력. 그리고 지금 관측자는 계속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측자의 속력은 0입니다. 그리고 원래 진동수는 600Hz. 자, 따라서 관측되는 진동수는 V-VS분의 V 플러스 VO 곱하기 F. 이 공식은 암기해야 돼요. 자, 그리고 V는 파동의 속력, 음파의 속력 상온이라고 하면 343m/s. 자, 그래서 343 대입해주고, VO는 0이고, VS가 17.1인데, 지금 이걸로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질 때는 음수 처리 곱하기 원래 진동수 600Hz. 자, 계산기 두드려 보면 571Hz. 그죠? 낮은 진동수로 들리겠죠. 멀어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이제 잠수함 두 개가 서로 다가오는데, 잠수함 A에서 이제 소리가 발생을 해요. 그 잠수함 A가 소스인 거죠. 그래서 질문 A는 둘이 서로 가까워져요.
그래서 잠수함 A의 속력이 8점 빵빵 미터 퍼 세컨드. 관측자인 그 잠수함 B의 속력이 9점 빵빵 미터 퍼 세컨드. 자, 그럼 이때 관측자는 진동수 F 프라임은 V 마이너스 VS분의 V 플러스 VO 곱하기 진동수. 자, 그러면 물 속에서는 그러고 보니 아까 그것만 했네. 그 온도가 올라갈수록 음속이 빨라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체보다는 액체부터는 고체에서 음속이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지금 물속이라서 1533 미터 퍼 세컨드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까워지니까 플러스로 취급하죠. VS하고 VO 둘 다 가까워지니까 둘 다 플러스. 곱하기 원래 진동수 1400Hz. 예, 그래서 계산기 뚫어보면 1416Hz. 자, 질문 B. 이번에는 서로 멀어져요. 서로 멀어지니까, 어쨌든 소스는 잠수함 A고, 그, 업저버는 잠수함 B예요. 그래서, 멀어지니까, 숫자에다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8.00m/s, 마이너스 9.00m/s.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 마이너스의 부호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제가, 궁예를 해보자면, 얘 아마, 지금 여기서 16Hz 높아졌잖아요. 질문 A에서. 얘는 maybe 16Hz 감소할 거예요. 그런가? 네,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1385Hz 나왔어요. 얼추 비슷하죠? 자, 다음 이제 질문 C. 자, 질문 C는,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A하고 B는, 음원이 잠수함 A고, 관측자가 잠수함 B였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 C에서는, 잠수함 B에서 반사된 음파를 잠수함 A가 들어요. 그러니까 음원이 잠수함 B고 관측자가 잠수함 A가 돼요.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소스가 9.00, 잠수함 B의 속력 9.00m/s가 되고, 업저버가 잠수함 A의 속력인 8.00m/s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바뀐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1533, 그래서 다 가까워지고 있대요. 예, 바뀐 것도 억울한데 멀어지면은 뭐가 억울해. 더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부호로 그나마 해줬네요. 여기 9점 빵빵, 여기가 8점 빵빵. 곱하기 원래 진동수 1400Hz. 예, 그러면 이것도 제가 공유를 해보겠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잠수함 A에서 B로 갔다가 그 반사된 걸 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배가 돼.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해보자면 얘는 32Hz 아마 증가할 거예요. 예, 정말로 계산기 두드려보면 맞아요. 웬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소스나 업저버의 속력이 파동의 속력보다 매우 느린 경우, 그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그때 진동수의 변화가 거의 같다라는 이런
사실을 일반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공예를 했던 거죠. 자, 마지막 문제였고요. 끝난 줄 알았지? 문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문제는 이게 마지막이고, 네, 진짜 마지막 내용. 자, 충격파. 자, 충격파는 뭐냐면, 파동의 속력보다 소스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VS보다 V가 더 빠른 경우.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음원이 여기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소리가 이때 발생을 했어요. 그럼 소리가 발생해서 요만큼 소리가 전달됐겠죠. 그런데, 음원이,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음원이 빠르니까, 이 전달되는 것보다 더 바깥에 음원이 존재해요. 그럼 이 새로운 위치에서 또 소리가 발생했겠죠. 그럼 아까 소리는 좀 멀리 갔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소리들의 그 면들을 선들을 뭐 면이야 선이 2차원이면 선이고 뭐 3차원이면 면이지. 그거를 다 해주면은 이런 삼각형 2차원이면 삼각형 3차원이면은 원뿔 원축 이 형태의 충격파가 형성이 됩니다. 충격파. 자,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여기 직각삼각형을 보면은 여기 직각 보면은 이쪽 길이가 시간 t가 경과했으니까 파동의 속력 곱하기 그 시간 t vt가 되겠고 이쪽 길이가 음원의 속력 vs 곱하기 시간 t vst가 돼요. 그러면 사인 세타치에 보면은 빗변 vst분의 vt가 돼요. 그럼 여기서 tt 지어져서 vs분의 v 이거의 역수를 마하수라고 그래요. 마하수. 그래서 우리 뭐 마하 2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하 2라는 거는 그 음원의 속력이 음속보다 2배 빠르다는 거죠. 2배 빠르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고 그럼 세타는 몇 도? 30도. 예. 이 꼭지각이 30도인 그런 그 2차원이면 삼각형, 3차원이면 원뿔 그런 형태의 그 충격파가 발생을 해요. 예, 뭐 마하 몇 했는데 예, 이런 건지는 몰랐지? 자, 이와 같이 충격파를 이제 마지막 테마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학물리학 학장판 16장 파동의 운동 그리고 음파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